민주주의와 민주당을 더욱 지키고 사랑해달라는 뜻으로 세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네, 한호선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뵙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김한길 대표님 모시고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 계신 것도 처음 봤고요. 두 분을 직접 이렇게 오래 뵌 것도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두 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열기가 대단한데요. 소개부터 좀 하시고 얘기를 시작할까요? 제가 소개를 합니까?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김한길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를 갖춰서 여러분께 세배 올리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최명길입니다. 한번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대표 김한길 국회의원 안사람 최명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콘서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말로 광주 시민들이 여기 전부 다 오신 것 같은데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역구인 정말 민주당의 보배인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크게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 최명길 여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청주 들러서 광주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대표님보다 이게 더 반갑게 시민들이 맞이하는 것 같아요. 네? 어때? 그러시나요, 늘? 아니에요. 그냥 김한길 대표랑 저랑 다 똑같이 반갑게 대해주시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분야가 조금 틀리니까 네. 방송에서 아마 작품에서 뵙는 그런 친근감 때문에 네. 더 반갑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겸손한 여자를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쪽에 많이 쏠리고 때로는 제가 그 뒤에 혼자 서 있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참 민망한 때가 많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광주와 호남에 존경하는 여러분께 예를 갖춰서 세배 인사 올리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실 때 더 크게 쳐주세요. 여기 상무역이 떠나갈 정도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정말로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샘날 정도로. 그러시죠? 서로를 위해서. 여사님 이제 본래 연기자신데 정치인 김한길의 아내 또 연기자 최명길 이렇게 다 두 가지 지금 입장이란 말이죠. 어떤 일이 더 어렵던가요? 정치인의 아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연기는 저 혼자 할 수 있고 또 제가 그 역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이 정치는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고 또 민심도 헤아리는 제가 헤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아내가 더 어렵습니다. 네. 대표님은 연기자의 아내를 두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정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연기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저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 최명길이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산다는 것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솔직하시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할 텐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연기는 실제 상황이 아닌데, 이제 극 중의 역할에 정말로 충실하다 보면 부부 관계를 연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부부처럼 오히려 저 실제 부부보다도 더 부부 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누구죠?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처럼 말이죠. 네. 그럴 때 혹시 대표님이 화를 내거나, 화는 아니더라도 시샘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뭐 맡은 역할들이 그렇게 막 사랑 감정을 많이 한 그런 거는 없었는데 기억에 나는 작품이 한 두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용의 눈물에서 태정 이방원의 아내로 연경하고 있는데 무슨 싸움터에서 막 전쟁신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이제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유동근 씨가 저를 꽉 껴안는 장면이 있었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신혼 때였죠 거예요. 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저 장면을 저렇게 꽉 껴안는 거야. 꽉 껴안을 필요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태양의 남쪽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최민수 씨랑 같이 열연했는데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막 표현하는 눈빛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장면에 이렇게 이 사람 표정을 딱 보니까 갑자기 코가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눈빛을 한번 지금 대표님하고 사랑의 감정이 오가는 눈빛을 한번 주고 받아보시죠. 아니 저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정말로? 코를 벌렁벌렁 하셨다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이렇게 통 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장면 봐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연기니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쁘지요. 역시 솔직하십니다. 그런 정말로 자연스러운 연기 이렇게 딱 보고 시청자들이 정말 이렇게 감정이 몰입될 정도로 그런 연기는 어디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연습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타고난 연기자라고 생각 안 하고요.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이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 연습하실 때 도와주시나요, 대표님은? 대본 연습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상대 남자 역을 나보고 대신 좀 해달라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또 제 가정에서의 위치가 예. 사실 그런 말을 할 때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몇 번은 제가 드라마에서의 남자 역을 대신 해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곧잘 한대요. 이제 지난해 서울광장 그 천막에서 노숙을 하실 때 그때 그 생일상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진도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전송이 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그 사진을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그 미역국도 있었고 정말로 생일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안에 최명길의 어떤 섬세함, 또 가족의 힘,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어린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도 나중에 좀 있었어요. 어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요? 그때뿐 아니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하죠.
다른 것이야 본인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괜찮은데 건강은 아무리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네. 그래서 아이들도 한번 그날 그 막내가 갔었는데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으니까 그 순간 아마 이제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말씀을 못 하시고 한참 동안 그때 이렇게 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정치를 그만두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없으셨나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거 해야 되나?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은 가족을 위해서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뭐 가족의 뜻, 저의 뜻이 아니라 어느덧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려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한길 대표님을 국민들 속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명길 여사님. 네. 이제 사실 이번에 설 연휴 때 정치인들이 이렇게 민심을 듣기 위해서 며칠씩 정치권을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듣는 그런 일도 매우 특이한 일이고요. 또 이번에 함께 동행하시기로 한 것도 제가 보기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김한길 대표께서 국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계속? 제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지만은 저도 또 제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만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올해 이제 새해도 됐고 하니까 김한길 대표님께 올해는 꼭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또 가정의 행복, 건강. 근데 이제 곧 결혼할 때부터 약속을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임신하면은 한다. 네. 아이 낳으면 난다. 그런데 그때마다 좀 시기가 늦어졌는데 담배도 좀 끊고 아, 담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세요? 여기서 해야죠. 네네. 예, 뭐 건강도 중요하지요. 제가 가정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뭐 개인의 건강 또 우리 가족만 생각할 수는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특히 호남에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게 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제 책임과 역할이 작지 않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대표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제를 넘기셨으니까 제가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올해 1월에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광주에 오셨습니다. 물론 1월 2일 날은 국립묘지에 헌화 참배하러 오신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두 번 벌써 오셨습니다. 양동시장도 다녀가셨고요. 그때 오셨을 때 외할머니네 텐마루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셨고 또 늘 광주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편하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의지가 되는 곳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다 하는 뜻도 있을 텐데 특별히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를 방문했을 때 비단 선생의 외할머니의 텐마루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게 호남은 그런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를 느낄 때 호남에 와서 어머님의 품처럼 혹은 외할머니의 퇴마루처럼 위로받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드린 말씀의 요지는 원래 호남은 민주당에게 그런 장소였지만,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호남에 위로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민주당은 호남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고 호남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호남이 요구하는 민주당의 자기 혁신에 민주당이 몸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결기와 각오를 말씀드리려 지난번에 왔던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그 절실함이 아마 광주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사실 오늘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또 하나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1월 2일 망월동 국립묘지를 방문하셨을 때 양모호남 시무민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모호남 시무민주는 양모호남 시무국가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약간 변형한 건데, 이순신 장군은 그만큼 호남이 중요했다 하는 그런 의미고, 대표님의 그런 뜻일 텐데, 왜 호남이 민주당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호남 없는 민주당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선생님 모시고 정치 배운 사람이고요. 김대중 선생님 또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도 여러 번 호남을 같이 모시고 방문한 그런 사람입니다. 호남은요,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모인 정당인 민주당에게 고향과 같은 것이고 어머님의 품 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가장 많은 헌신과 희생을 치르는 것이 바로 호남이고요. 군사 독재 시절에 온갖 불이익과 탄압을 또 감수해야 했던 것이 바로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호남 없는 민주당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을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길은 민주당에서 호남색을 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남 없는 민주당이 있을 수 없지만 거기에 다른 지역의 지지를 덧붙임으로써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호남에서 보는 민주당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뒤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정말 뼈아픈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선 끝난 후에 이곳에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 모든 분들이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견디시는 것 보고 참으로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에 더 절실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이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민주당으로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제대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크게 한번 박수 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다시 제가 거의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됩니다. 자, 절실하지 않다. 절실함이 부족하다. 고인물 같다. 변하지 않는다. 인재 발굴이 소홀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언론에서도 그러시고 또 뜻을 가진 분들도 그러시고요. 공감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그런 지적들을 잘 듣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온전히 다 우리가 수용해서 네. 기꺼이 원하시는 대로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당대표가 될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저는 그렇게 약속하고 당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데 김한길이가 망설일 일은 절대 없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 물론 일제 때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어떤 긍지를 가진 도시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보다도 민주주의를 더욱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민주당이 더 당당하게 앞장서 달라는 그런 저는 뜻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017년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그런 걸 보여줄 확실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요즘 광주의 마음은.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2017년의 대선에서 정권 교체 반드시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2017년에 우리가 정권 교체 해내려면 2016년 총선에서 우선 이겨야 합니다. 네. 지난번 대선에 우리가 패한 것도 그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맛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2016년에 있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제는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당이 이기기 시작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지요. 지금 민주당 가지고 6월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모시고 다들 50년 만에 정권 교체 그거 되겠냐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저는 몸등져서 앞장서서 뛰었고 50년 만에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저도 작은아마 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모시고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 100일 전에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불과 1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상당수가 정몽준 후보에게로 떠나가고 났을 때 다들 포기하자고 했을 때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대선 100일 남겨두고 14% 지지율을 100일 뒤에 대통령으로 드디어 만드는 데에 성공을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우리가 똘똘 뭉치고 우리가 제대로 자기 자신을 혁신만 해낸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2016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제가 요즘 여기 오기 전에 이곳 광주 전남에서 발행되는 신문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쭉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물론 여기 계신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새정치신당이라고 이름을 가칭 새정치신당이라고 이름을 정했더군요. 새정치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그래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두 흐름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흐름의 변화가 생겨서 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자는 쪽이 좀 더 이렇게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여론조사의 지표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제 이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분열보다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또 그것 나름대로 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위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저는 줄여서 경쟁적 동지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혹은 지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등등에 대해서는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혁신, 새정치를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와 또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감수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정치혁신, 새정치를 향한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안철수 신당과의 선의의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주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광주 오시기 전에 청주 들르셔서 시장에도 가시고 또 지역 언론인들도 만나시고 또 전투비행단 공고 전투비행단에 가셔서 직접 전투기에 타서 이렇게 안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난번에 연평도도 한번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죄악 같은 어떤 프레임, 종북 프레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과제고 민주당으로서는 과제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다 이렇게 모두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할래? 그 사람 너무 오랫동안 말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햇볕 정책, 우리가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그 원칙 중에 1번이 뭐냐? 평화를 해치는 무력 도발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화해 협력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6.25 전쟁 끝난 이후에 북에서 많이 여러 번 사고를 쳤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군사정권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정규군에게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했습니다. 군사정권들이 그랬습니다. 북한의 정규군에 대해서 남한의 정규군이 전투를 벌여서 초전 박살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최초의 전투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제1차 연평해전이라고 부르는 전투였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북한 해군이 NLL이 뭐죠? 네. NLL이 한국 국방 한계선. 예. 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북한 해군 함정들이 넘어왔을 때 우리 해군들이 초전 박살해서 북한 해군 함정 하나가 완파돼서 침몰하고 북한 함정 2개가 반파돼서 도망친 사건이 제1차 연평해전인데 이것이 6.25 이후에 최초의 남북 정규군 간의 전투였고 거기서 압승을 거뒀던 정권이 바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첫째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북의 무력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종북몰이의 대상이 됐는가? 저는 아주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북에 대한 태도는 확고하고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3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무력 도발 용납 않는다. 2번째, 북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3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에 기반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민주당이 변함없이 지켜가는 원칙이고 그럴진데 절대로 우리가 종북 세력으로 몰리는 일은 2번 다시 있을 수 없다. 저는 확고하게 생각하고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최 연사님께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의 보배 같은 분들 한 말씀씩 듣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리 적어서 옆에 당직자분들한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기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드라마를 몇 편쯤 하셨는가요?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쉬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이나 작품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한테는 다 보물 같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다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사극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용의 눈물이나 명성황후나 네. 대왕세종 네. 그런 작품들이고요. 최근에 했던 것도 많이 기억이 남죠. 네. 거기서는 다 그럼 왕비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그거 말고 최근에 네. 제가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금나와라 뚝딱인가요? 네. 금나와라 뚝딱도 있었죠. 거기 보고 그것이 저렇게 엄마가 독하게 하나 뭐 이런 얘기 한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예. 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죠, 저도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다 못해서 냉철한 그런 엄마 역할이었는데, 저야 배우기 때문에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지요. 네.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처럼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 쌤이 올려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시면서 사실 어떤가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 어제 청주 전투비행단 시장, 오늘 또 남광주 시장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예, 제가 올해 들어서 3번째 호남 방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호남에서도 많은 분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와서 만나뵐 때는 1월 초하고도 많이 다르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아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진심을 가지고 호남의 뜻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민주당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기꺼이 몸 던져서 실천할 때 아마 호남에서도 예전과 같이 민주당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사랑해 주시고 얼굴을 부끄러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호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길 대표님과 부인 최명길 여사님께서 담양의 여러 어르신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나라 발전에 더욱더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세배를 올리겠습니다. 두 분 큰절해 주십시오. 네, 큰 박수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날 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셔야 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청마의 해에 청마의 기상이 여러분과 또 우리 민주당 모두에게 새롭게 발돋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올해 한 해 동안 행복과 건강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